뉴욕장을 봤을 때 여전히 베어마큐 랠리에 불과한지 아니면 그동안의 조정 이제 그만하자. 그러니까 결국 방향성은 12월 FOMC 여기에서 정해진다. 엔화의 저 약세가 더 지속이 됐을 때 파급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위기 상황,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은 산타랠리가 올 수 있는데 한국 시장은 글쎄?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 나스닥이 약했지만 키 맞추기 차원에서라도 나스닥에 의한 어떤 산타랠리, 그럼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기대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4분기 접어들어서는 증시가 금년 내내 좀 흘러내리다가 10월 달 접어들면서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걸 주도했던 게 외국인들이고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길게 보고 들어오는 건지 요새는 단타 같기도 해요. 하도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그래서 사실 너무 지금 흥분하기에는 좀 그거 한 레벨에 왔습니다. 사실은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 또 코스피도 한번 보시면은 정확하게 우리 저점 찍은 게 9월 30일 아닙니까? 자, 10월 들어서부터 분위기는 약간 달라졌고요. 자, 이 21선을 갖다가 올라서고 나서는 갑자기 싹 이제 요런 느낌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21선의 이 우하향하는 기울기에 이걸 갖다가 올라서고 나니까 그 다음 61선까지는 좀 탄력적으로 가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2,500이잖아요. 2,500이라고 하는 또 나름의 우리 심리적인 요때 요게 2,555이고 지난번 방송에서 2,555고 이 2,555고 여기는 2,585 뭐 그렇게 요 갭이 있었는데 갭은 언젠가는 채워지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채워지는데 이 갭을 채운다는 얘기는 그래서 2,600 한번 대한민국 증시에서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참 뭔가 의미가 있는 2,600이라는 레벨을 한번 반등 차원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비유를 가졌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이쯤에서 이제 그런 비유를 밝히다가 지금 며칠, 이제 한 일주일 넘게 흘러내리니까 저를 갖다가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시장에. 쟤는 인간지표. 제가 갑자기 위를 얘기하면은 그때는 털고 나와. 반꿀. 반꿀. 제가 갑자기 막 급주고 하면은 그때는 사야 돼. 이런 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갭을 채우기보다도 요 갭부터 채웠습니다. 요 갭부터 채웠는데 그러나 저는 여기 한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요 21선의 기울기가 달라졌죠. 지금 이 차트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자,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뭐 이때도 그랬지만 미국은 특히나 더 그랬죠.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말에 파장 분위기죠. 네. 아마 올 한 해 버짓 다 채우고 뭐 보너스 받을 거 다 확정되고 한 선수들은 추수감사 주간부터 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예 그냥 외국계. 외국계 저 월가 큰 형들은 어디 뭐 카타르 가서 월드컵을 보든지 따뜻한 지중해 가서 요트 탈 거예요. 그래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지 좀 더 메꿔야 될 게 있는 사람들. 그런데 또 시장은 비도판은 얇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고 한데 여기서 다시 그 차트로 와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역배열인데 이 역배열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5일선은 지금 이제 못 넘어가는 200일선밖에 없잖아요. 21선, 61선, 121선도 올라섰으니 꽤나 이번 랠리가 인상적이었던 겁니다. 2150 어라운드에서 지금 2500 근방까지 왔으니까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가파르게 올라왔으니 좀 쉬어간다 하는 차원인데 여기서 두 개의 선이 받쳐주네요. 그러니 어지간해서 2380 밑으로는 이제 잘 안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 빨리 열 수 있느냐입니다. 열 수 있느냐인데 그러려면은 진짜 외국인이 진정성 있게 사주고 사타 팔았다 할 게 아니고 그리고 바깥에서 아까 뉴욕장을 봤을 때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여전히 베어마큐 랠리에 불과한지 아니면 그동안의
조정. 이제 그만하자. 연준 긴축 얘기 그만하자. 인플레 얘기 그만하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지정학적 위기 이제 얘기 그만하자. 보니 뭐 미국 사람들 소비도 아직 여전히 살아있네. 뭐 나쁘게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또 좋게 보면 또 얼마나 또 희망이 있어.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보는 거죠. 바깥이 도와주면은 우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결국 이 차티스트들의 다양한 어떤 또 짚어보는 방식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저 저항선이 네. 2,500선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거를 그래도 터치를 하고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저거를 뚫고 조금 더 랠리가 이어질 것이냐. 근데 또 어떤 분은 저거를 뚫는 순간은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서. 저의 상상력은 이겁니다. 저의 상상력은 이렇게 좀 벌어지잖아요. 네. 이 구간은 하도 막 급하게 밀리니까 이 이제 이격도가 커진다 하는 건데 또 이러다가 또 이격이 좀 준화했다가 또 한 번 더 마지막 끝물에 또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고 와 있는 와중에 얘들은 올라오면서 사도 좋아요 하는 신호가 나와가지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렇게나 벌어져 있던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지금 촘촘하게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지금부터는 하루하루가 혼조일 거예요. 네. 하루 이틀 올랐다가 또 하루 이틀 또 빠졌다고 해서 저희 같은 시황쟁이들이 말하기가 참 힘든 하루는 욕 먹고 하루는 욕 칭찬 먹고 듣고. 하루는 칭찬 듣고 제가 뭘 알아 뭐 이런 소리 그러다 듣다가 조울증 걸리겠어.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 뱀 5마리가 여기서 또아리를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너지가 모이겠죠. 네. 에너지가 모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오랜 공방 끝에 이게 쑥 돈다는 얘기는 모든 기울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돈다는 얘기는 이 우하향하던 게 평평해졌고 평평해지다가 이제 위로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상방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는 거고 이러다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가 더 조금 올라가고 많이 밀리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또 기울기들이 또 내려올 거예요. 뭐 그러다 보면 아직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봅니다. 저는 바닥을 봤다 차원은 아니겠으나 지금의 이 랠리가 오랜 하락의 기간 그리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동안 코로나 동안에 올랐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반성문 충분히 썼다고. 코스닥 666이 61.8%. 네. 2150포인트 코스피가 우리 코로나 때 올라왔던 거에 61.8. 그걸로 해서 반성문은 어느 정도 썼고 선생님이 거기서 매너 멈췄는데 이 반성문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고 내일 한번 더 불러내서 펼라는지 그래 그 정도 반성했으면 됐다 할란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도 이 음운이라 그러고 양운이라 그러죠. 색깔 따라서. 네. 이 음운도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급하게 왔으니까 또 이렇게 한 일주일 넘게 또 조정받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데 저는 또 한번 혹시나 싶어서 펼쳐봤더니 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피보나치 조정 레벨이 아니고 피보나치 타임존이라고 해서 어차피 그거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1, 2, 3, 5, 8, 13, 21 이렇게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피보나치 수열대로. 네. 이거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어지간한 주가, 금리, 환율에 할 것 없이 고점이건 저점이건 뭔가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다 싶은 그 대목에서 한번 HTS에 어지간하면 다 있습니다. 네. 이걸 한번 축 펼쳐보세요. 펼쳐보시면은 뭔지 모르게 그 부분에서 이렇게 시장이 변곡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무렵 가면은 뭔가 시장에 변곡이 올 것 같단 말이에요. 요걸 대충 따져보니까 12월 한 14일, 15일 무렵이에요. FOMC 회의 때 12월. 예,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인데 구름 색깔도 막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니 요 안에서 12월 FOMC까지 아직도 한 보름 남짓 남았는데 이 안에서의 이 잔파동을 갖다가 누가 맞추겠습니까? 얘가 이까지 내려왔다가 튀어오를지
이 정도로 됐고 다시 이 위로 또 해서 2,500을 바로 열고 가다가 이쯤 와서 FOMC 와가지고 그냥 아니네 하고 꺾일란지 아니면 이렇게 또 해서 이만큼까지 와서 뭐야 2,350도 깨지나 이러는 와중에 FOMC를 빌미로 점도표가 얼마나 중간값이 올라가건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건 간에 그거 다 필요 없고 FOMC 이후에 미국 장이 가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빠지면 빠지는 거고. 요 무렵 사이고 요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그게 나올 것인가. 그런데 네. 요쪽은 좀 사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과매도 구간이잖아요. 과매도 구간이죠. 여기는 과매도 구간이고. 얘는 또 지금 보니까 살짝 또 좀 반등 나왔다가 이미 반등 끝 하기도 하고 사람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반대 방향을 얘기하니까. 반대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이런 장이죠. 그럼 일단 변곡점이 생긴다는 거. 지금의 이 차트 흐름대로라면은 그 변곡점이라는 게 상승 쪽의 가능성이 더 열린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12월 달이 되면. 12월 달이 되면. 네. 12월 달이 되면. 코스피 제가 주간 차트를 준비를 못 했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지금 여기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나스닥을 한다 보더라도 얘가 이렇게 해서 한 아직 12월 14, 15부터면 요 캔들이 한 2개 더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2개 더 들어가는 사이에 상상해 보시죠. 2개 더 들어가는 사이에 겨우겨우 그래도 어떻게나 안 빠지고 좀 올라간다 치면은 여기 또 한번 선 꺼 보시죠. 아, 여기 머리 대충 맞대고 FOMC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FOMC 이후에 이 선이 열린다. 이 선이 열리면 오케이. 좀 더 갈 수 있네요. 어디까지? 12,500? 아니면 13,000? 이렇게 그때 가서 또 한번 얘기해 보는 거고. 그때 FOMC 이후에 연준은 진짜 주식 오르는 거 싫어하는구나. 확인이 돼버리면. 그렇죠. 또 그날은 또 11월 CPI도 나오니까. 그렇죠. 뭐야 10월 달에 좀 꺾이는 것더니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야 선생님이 반성문 한 장 갖고는 안 된단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기대감은 상승했으면 하는 기대감이지만 두 개가 생생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구간. 그거는 진짜 눈치 보기밖에 없는 거네요, 답은. 예, 예. 어떤 확정 우리가 좀 한쪽 방향으로 좀 단정 짓기는 어렵고. 예. 한 번만 더 나스닥 주간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죠. 자, 이 장을 어느 정도 예견했다. 우리 이때 미쳤잖아. 우리 이거 좀 미쳤고 과했잖아. 그래서 이걸 충분히 기다렸어. 기다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싸졌으면은 살만해. 아, 연준 됐고, 인플레 됐고, 경기 침체 됐고, 이 정도 밀렸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 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그래 끝났나 보다 하고 여기서 샀다가 하다가 아직 손절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2600 갖고 막 다투고 있을 때 그래 여기도 뭐 봐 레벨 키고 강한 반등이 나오네 조정 끝 세상에 돈 많아 해서 이때 샀던 사람들이 여태 고집을 피우고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은 치고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매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보면은 1차적으로 선이 가로막고 있고 기준선이 막고 있고 좀 올라갈 만하니 구름대가 두툼하게 막고 있고 피보나치 조정 레벨이 막고 있고 이걸 갖다가 그러니 이걸 이 시장에서는 뭡니까? 딱히 저항 세력이 없이 사면 땡기면 올라가던 장이 이렇게 대차게 꺾인 다음에는 원래 그 다음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잘 가던 장이 대차게 한번 꺾이고 나면 그러니 이 구간에서는 여러 개 이제 사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 다음에 2,555 그 무렵 두 번 막혔던 그 레벨에서 2,555도 열었으면 2,585가 갭을 채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대망의 2,600 찍고 또 밀리나 2,600에서 찍고 잠시 조정은 나왔으나 결국 2,600을 열고 내년에 해바뀌면 너희들 또 뭐 할 건데? 그 숱한 그 연기금 무슨 뭐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뭐 할 건데? 채권만 사실 거요?
그렇죠. 다시 또 돈은 들어오겠죠. 뭐 돈은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해바뀌자마자 공매도부터 칠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시장은 계속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방향성은 12월 FOMC 여기에서 정해진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상승과 하락의 팽팽한 접점이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변동성을 거고. 만들어낼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종목이 가는지 그거 요즘 아시겠습니까? 매일매일 급등주하고 급락주 보시면은 그 로직이 있나요? 그렇죠. 뭐 시도 때도 없어요. 시도 때도 없습니다. 예. 갑자기 뭐 오늘도 뭐 그렇습니다만 뭐 빈살만과 함께 또 한한령의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갑자기 뭐 재미없던 주식들이 또 확 부각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에서 FOMC 회의 때까지 주식을 들고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일단은 비워놨다가 그때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냐 요거 가지고도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들 코스닥 종목 많으시니까 코스닥은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얼추 뭐 736인가 뭐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냥 외우기 쉽게 747 전복이 탓이죠. 그러니 747포인트, 750포인트 넘으면은 좀 뭔가 장 분위기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꾸 여기 구름대 상단이든지 선에 가서 자꾸 막히고 한다면은 여전히 지루한 박스 뭐 그렇게 시장 시장은 드론인가배? 이런 거예요? 747에서 그냥 내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러한 시장 이게 이제 상승 쪽이 되든 그러니까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멘텀으로 현재 떠올릴 수 있는 건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 예, 그렇죠. 매수세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또 계산하려고 하다 보면 환율에 대해서 안 볼 그렇습니다. 수가 없는 것 네, 같아요. 예. 이 환율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 삼성전자 한참 땡기기 시작했던 10월 초, 뭐 그리고 뭐 11월 초까지만 해도 그때 환율, 그 환율에 달러 바꿔가지고 삼성전자 사가지고 지금까지 삼성전자 땡겼으면은 삼성전자 주가 오른 거 플러스 환율 떨어진 거 감안하면은 짭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게 전에는 우리가 1,440원 전후 이렇게 할 때 환율이 너무 높아서 안 돼. 외국인이 안 사. 그러지만 외국인이 사고 오히려 1,300원대 초과되니까 팔아버리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환율이 이거 원화가 약세인 게 더 도움이 되나 지금은? 헷갈리는 거예요. 1,400원 위에서 있을 때 환율이 높아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겁니다. 보다는 외국인들 눈에는 이건 높은데 여기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달러는 이렇게 이거 한번 먼저 보시죠. 대표님이 이제 그래도 저를 뭐 불러주시니 저는 이 시간을 갖다가 최대한 우리 같이 금융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 우리가 후달리는 건 인정하고 특히나 개인들 입장에서 그렇죠. 개인들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뭘 들어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텔레비나 신문에 유튜브에 다 나오는 얘기 그거 내가 안다고 특별한 거 없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내가 뭐 공부했다 내가 뭘 좀 안다고 들이대기에는 그중에는 역정보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충분히 이용하려고 나오는 거고 오죽하면 모두의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갖다가 어디까지 진정성을 갖고 이해해줘야 되느냐 얘들도 우리를 갖다가 한번 후려쳐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까지도 드는 그렇죠. 판국에 그래서 그나마 믿을 건 차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달러 인덱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선 두 개 끄더니만 뭐가 보이십니까? 고점과 저점. 그죠? 박스권. 지금 이 2002년부터 글로벌 달러 약세가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이어졌다가 금융위기 터지니까 미국이 뻘짓을 했음에도 달러 없어서 다들 절절매다가 양적 완화 시작하니까 달러 약해졌다가 이 무렵 가니까 유로존 재정위기 보세요 하면서 또 유로 좀 약해지다가 뭐 또 돈 풀다가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무렵 붙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됐는데 이때 나왔던 얘기는 그거예요. 드라기 입에서 나왔던 미국은 이제 슬슬 돈줄 쪼는 쪽으로 가는 반면에 우리는 아직 돈 계속 풀어야 돼요 하는 통화정책 괴리. 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나서부터 확 올라가죠.
달러가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보니 어쨌거나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한 선과 고점끼리 연결한 선이 채널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바로 뚫고 달러 지가 뭐 얼마나 잘났길래 여기서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벌어졌는데요.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졌는데요. 5개월 이평선하고 20개월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벌어졌으면은 다시 또 가까워졌다가 또 벌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이렇게 해서 수렴하다가 또 방향 잡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얘는 여기서 옆으로 기든지 좀 더 떨어지든지 하면서 이놈하고 좀 가까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당장 달러가 더 강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벌써 과매수가 보이잖아요. 다만 지금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두려움은 뭡니까? 왠지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렇죠. 위기가 이걸로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로 뭔가 끝날 있을 것 것 같지는 같아. 않다. 예. 아니 연초만 하더라도 0에서 0.25%였던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가 지금 3.7에서 4%가 왔고 한 2주 후에는 얘가 4.5가 될지 5가 될지 모르는데 0.25에서 4%가 왔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0.25가 4배 되면 1이죠. 그게 또 4배 돼야 4%니까 4, 4, 16이에요. 16배가 오른 겁니다. 네. 그냥 한 11% 정도 하던 금리가 15%가 된 그 4%포인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0.25% 연초만 하더라도 0.25%인 연방기금 금리가 4% 왔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적용되는 거는 지금 16배라 했는데 16배에 그치지 않겠죠. 20배 정도는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은이 25배 올린다고 주택담보금리가 25배 오르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20배 올랐다. 내가 월 10,000불 정도의 이자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사람이 20만 불을 내야 돼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 남아있잖아요. 진짜 안 부러지고 이렇게 연착륙 가능해? 부도 날 것 없이 그냥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긴축 강하게 쪼오는데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어? 아직 한 방 남은 거 아니야? 그 한 방이 남았다면 또 뭐냐? 또 이 꼴 나느냐 말입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또 이 꼴 나냐 말입니다. 네. 이때 과매수 국면 맞아요. 과매수 국면 맞는데 과매수라고 조정받다가 꿀렁거리고 또 조정받다가 또 꿀렁거리면서 이렇게 해서 고점 올라가고 이 고점 낮아지는 이거 기어이 완성한 다음에야 빠질래? 그냥 여기서 그냥 원톱 축구로 치면 포드 그냥 케인 혼자 앞에서 네가 다 해가 아니고 손흥민이까지 투입돼야 되냐 말입니다. 이러다가 얘가 꿀렁꿀렁 걷다가 고점 한 번 더 높이면서 뭐 이 꼴이 한 번 나오면서 이때 기어이 우리가 마음속에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꼴을 내년에 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상황이 올지 여기서 그냥 달러가 바로 꺾여줄지 요걸 갖다가 또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 잡아야겠죠. 그러면 우리도 달러 원대 이렇게 보시죠. 일단 이렇게 급하게 왔다가 뚝 부러졌잖아요. 네. 1차적으로 막힐 만한 레벨에 한번 왔다가 여기서 또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만한 구간입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이동평균선이 부딪히는 요 근방을 다시 올라서서까지 가기에는 여기서 뚝 부러졌을 때 달러롱의 상처가 너무 컸던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이거 보시면은 아까 골드만삭스를 갖다가 비롯해서 아이비들의 전망도 그렇고 저 같은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전망을 얘기한다는 사람들의 그 허무함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참여자들,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 주체들도 보면은 그다지 합리적이거나 그다지 똑똑하거나 미래를 잘 내다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보시더라도 10월 한 달 동안에 거주자 외화예금에서 달러만 75억 4천만 불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다른 통화까지 다 해서 81억 5천만 달러가 10월 한 달 동안에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10월이 언젠데요? 이 구간에 고점이네요. 이 구간에 잘 보세요. 지금 2022년 접어들고 나서 이 무렵 한 3, 4, 5, 6, 7 이때는 거주자 예금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언제? 이 무렵.
1250, 60 이쯤 가니까 다들 우리 마음에 대한민국에 1300원 넘는 거니 이거는 세상 망했다는 거야 이거였어요. 그죠? 경제 위기급이죠. 경제 위기급이고 2008년 뭐 그런 상황 아니면은 1300원 안 넘어 이래 된 거니까 여기서 달러 들고 있던 거 많이 처분을 했거나 미래 들어올 수출 대금까지도 해지를 많이 한 겁니다. 해지를 많이 했다가 얘가 지금 순식간에 한 150원 이상 후룩 올라갔을 때 이때 해지했던 분들의 속이 어땠겠어요? 그거 그냥 나 해지했으니까 됐으라고 하겠습니까? 속이 따가운 거죠. 이쯤 오니까 또 어떤 생각, 어떤 문의를 제가 많이 받느냐 하면은 나 이 무렵에 달러 팔아뒀는데 매도 해지를 했는데 아 이게 어디냐 그냥 매도 해지 풀까? 이런 사람들도 나오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1444원 하던 게 1300원대 초반까지 오니까 어우 많이 싸졌다 싶어 사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서 또 올라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고 환율이든 주식이든 빠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빠질 것 같고 이렇게 여기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의미는 적어도 당장 1380원, 90원, 1400원 근처 가면은 또 나올 달러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그림도 좋아요. 오늘 나온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대외 금융자산이 3, 4분기에 2, 4분기 대비 줄었습니다. 자산도 406억 달러 줄었지만 부채가 오히려 826억 달러 더 줄면서 우리 순대외 자산은 더 늘었어요. 우리 이제 바깥에다 갚아야 될 돈보다도 바깥에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달러가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뭐 당장 무슨 1,500, 1,600, 2,000원도 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KB국민은행의 문정희 팀장님 그 자료를 갖다가 제가 양해를 구해서 그냥 인용합니다. 실질 실효 환율,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R) 실질이라고 하면은 그냥 인플레를 감안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실질금리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명목 환율에다가 국가별, 통화별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그다음에 실효, 이펙티브 이 부분은 그리고 교역 비중까지 감안해서 지수화한 달러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데 그런 거 계산하라고 고액 연봉을 주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준점을 2010년에 100으로 본 겁니다. 2010년 이 무렵에 그때 그걸 100이라고 봤을 때 이 실질 실효 환율이 숫자가 높은 거는 달러가 고평가된 거고 100보다 아래로 하는 것은 저평가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의미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원화도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는 오히려 지금 현재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장기 평균 대비로는 10% 정도 100보다도 아래로 와 있고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평균에 수렴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모든 게. 네. 그렇게 본다면은 달러가 어느 정도 여기서 바로 강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하향 안정화. 우리 원화 환율도 여기서 바로 치솟으면서 원화가 계속 약세 가기보다는 좀 하향 조정. 이 기간, 이 뷰는 그렇다면은 주식으로 대입하면은 환율과 주가의 역의 상관관계를 본다면은 환율이 당장 위로 더 전고점을 열고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 뭐 1,300원 아래 밥을 담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본다면은 이 연말 FOMC 이전에 조금 그래도 숨 돌리면서 조금이라도 한번 단기 트레이딩 기회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 추세가 좀 약세로 될 것이다, 강세로 될 것이다. 이 원화가 네. 그런 기미가 보일 때 외국인들은 더 투자할 메리트가 있는 거죠. 다시요. 그러니까 원화가 다시 우리가 강세로 될 경우, 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될 경우에 그런 어떤 추세가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보여졌을 때 그때 오히려 외국에게는 투자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환차익까지 노려야 되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 요거 대표님 한 1분만 더 주시죠. 네. 이것도 한번 그냥 우리 815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그냥 제가 화두를 던져 보겠습니다. 이 달러엔 월간 차트인데요. 이때부터의 이 10년 동안이 플라자 합입니다. 네. 플라자 합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주요 국가들을 불러놓고
플라자 합의 때처럼 야 우리 미국이 말이야 달러를 좀 약하게 몰고 갔으면 좋겠어. 너희들 오케이 할래? 하는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아니죠. 좀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가 안 잡힙니다.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가뜩이나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 너나 우리나 이런 상황 하에서 달러가 도도한 약세를 갖다 보일 것 같다 싶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달러 알기를 더 우습게 알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 하라면은 지금 혹시나 달러가 너무 급격한 강세를 보여서 세상이 좀 힘들어 하니까 아주 착한 천사 같은 미국이 플라자 합의 같은 그런 합의를 이끄는 지금은 전혀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오히려 이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달러 우습게 알지만 너희들 해서 이걸 컷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오랜 세월 1985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세월을 갖다가 그냥 다진 기간이라고 보시면은 다지고 해서 이제 돌기 시작했다고 본다면 잘못하면 이거 150엔에서 안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몰고 가려고 하나 싶은데 단 하나 여기서 또 우리가 달러엔 차트에서 하나 보실 것은 이 구간 금융위기 이후에 대부분의 차트들은 달러 원이든 뭐든 저기 뭐 어지간한 그거는 전부 환율들이 이렇게 해서 달러가 강했잖아요. 다만 이때 엔만 강했잖아요.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비중 큰 그 설명 변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제로금리였던 엔화를 빌려서 세계 전체에 여기저기 막 깔아뒀던 그게 금융위기 터지면서 전부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뭐고 채권이고 다 무너지니까 다 정리하고 엔 갚느라고 이 상황이 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 다지다가 여기서 살짝 조정받고 결국 위로 튀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그 시나리오 가능하고 또 하나 이러다가 이 꼴 한번 나는 거야. 이 꼴 한번 난다는 얘기는 남들 금리 올리는 와중에 BOJ는 아직도 제로금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여전히 엔캐리는 제가 봐서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엔캐리로 구축된 포지션은 많다고 봐요. 근데 이게 혹시나 피했으면 싶었던 시나리오인 위험자산을 비롯해서 부동산 등등에 해서 한 번 더 자빠지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때 가서는 또 이거 비슷한 한번 데자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환율과 관련해서도 일단은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좀 있을 것으로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주식을 사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말씀하신 엔화의 저 약세가 더 지속이 됐을 때 파급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위기 상황,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엔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이제 구르다 하루이코가 이제 물러나니까 그렇게 됐을 때 BOJ의 정책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네. 하고 그래서 또 너무 긴 얘기죠. 내년 4월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렇죠. 지금은 그냥 이제 12월 14일로 다가온 우리로서는 12월 15일 목요일 날부터 전개될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앞두고 그 사이에 한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갖는다 해도 이것은 트레이딩 관점. 트레이딩 관점. 네. 이렇게 하여튼 우리 주변에는 아직 위기 그 지뢰가 곳곳에 놓여져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군요. 네, 참 어려운 듯하면서 네, 또 그래도 전체적인 시각을 네.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렇게 복잡게 세상이니까 요 하나 트리거가 요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전체를 한번 짚어보니까 우리의 현재 포지션이 어디인가 또 얼만큼 내가 기대할 수 있는가가 좀 객관화되는 것 같네요. 여기에 전혀 객관화될 수도 없고 계량화할 수도 없는 짱돌들은 있죠.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위기 내지는 정치적인 변수들. 그거는 뭐 우리가 그렇죠. 도저히 감당할 갑자기 수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말지. 네. 지금 북한 애들이 미사일을 또 쏠지 말지. 그러니까. 참 힘든 나라에 사네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고급
정보를 이렇게 함께 짚어봐 주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